자, 중간생략등기는 갑의 그 소유권이 을에게 매매가 되고, 그러면 매매와 을의 등기가 되어있고, 을로부터 이제 병으로 가면 또 매매와 병의 등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을의 등기가 없이 갑으로부터 바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의 등기가 생략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제 갑으로부터 병으로 직접 간 이 등기가 이제 유효하냐라고 할 때, 자, 기본적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있었죠. 그리고 을과 병의 등기에 필요한 매매행위, 법률행위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병의 등기는 이러한 법률행위를 나타내는 실체관계를 나타낸다. 실체관계에 이것은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를 유효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 첫째, 갑, 을, 병의 3자 간에 모여서 한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인정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갑이 직접적으로 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뭘로 하냐면 계약서를 쓸 때 갑 매도인 여기 매수인欄에 여기 공백으로 놔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을이 병의 이름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여러 등기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매수인欄에 갑이 공백을 놔둘 때 자기는 명시적인 병에 대한 명시적인 허락은 없었지만 묵시적인 합의는 있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이제 갑은 이제 이러한 빈 계약서가 아니라 을에 했는데, 을이 서류만 받고 등기하지 않다가 이제 자기가 갑과 병에 바로 직접적인 계약을 이제 체결한 것처럼 하고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판례는 이때는 합의가 없었으니까 이제는 등기를 무효로 해야 되지만, 이게 등기가 되어 있다라면 이 등기는 이러한 법률행위를 표상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해서 이 등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막기 위해서, 자, 우리 125페이지에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니은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규제로서 이러한 중간생략 등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만, 판례는 자, 디귿의 A번처럼 이러한 법률에 의한 것은 법률의 제재는 있을지언정 두 번째 쪽 중간생략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간생략 등기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이 되고, 결국은 이 등기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하지만, 자, B번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어떤 구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매매 행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때는 허가를 받지 않을 때는 이러한 뭐까지 없애버려요? 이 매매 행위까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법률 행위가 있다고 보는 거, 있다고 보는 거예요. 법률 행위도 없으니까 이 등기도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중간생략 등기는 일단 법률 행위까지는 무효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있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도 유효하지만,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법률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허가를 받지 않는 법률 행위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B의 허가 구역 안에 허가, 그래서 그 합의, 법률 행위도 무효로 보기 때문에. 하지만 또 민법에서 또 하나 더 나가죠. 당연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그래서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그때는 법률 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모두 절차. 이번에 모두 생략되었지만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 자, 중간 생략됐으니까 모두 생략하면 이라고 보시면 아니고 한자로 있죠. 자,
그 교과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한자로 모두. 모두는 첫머리입니다. 첫머리. 첫머리를, 그러니까, 자, 등기에서 첫머리는 뭐가 되는 거죠? 보존. 그렇죠,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자, 이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갑이 이것을 신축했어요. 그럼 당연히 자기가 보존 등기를 하고 그것을 을에게 이전 등기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등기를 따르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을에게 넘겨서 을로 하여금 뭐라는 거예요? 을로 하여금 보존 등기를 하게 할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해야 될 갑의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것도 역시 구조는 중과생략 등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매매에 의한 법률의 합의는 인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보존 등기 자체도 인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인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 공부하는 거 뭡니까? 미등기 전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양도세에서 보겠지만 어마어마한 세금負担을 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형사적인 제재나 처벌은 그 법에 따른 제재는 강하고, 단지 우리는 민법상 또 등기법상의 등기가 유효한 여부만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보존 등기 자체는 일단 인정이 된다. 그래서 니은, 그래서 성립 요건적인 원칙에 위반하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자, 3번. 원인은 불일치하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자, 뭔가요? 자, 이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실체관계는 뭐예요? 그렇죠. 실체관계는 증여죠. 그런데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굉장히 과하게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줄이려고 뭐 한 거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 원인은 증여지만, 그래서 여기에 을의 등기가 이제 매매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증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등기 원인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과연 이러한 등기가 허용되느냐? 판례는 뭐다? 결론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의사는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등기도 원인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등기는 인정되지만 세금에 따른 것은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법, 이 경우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록하여 신청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등기 원인은 일치하지 않아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등기의 유효성은 인정된다. 이때 책임은 이제 세법상의 책임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자, 이제 우리가 기억에 맨 마지막 절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하나 설정해 봅시다. 그래서 목적이 전세권 설정 등기고, 자, 그리고 이제 권리자가 A가 되고, 이제 그 채권 목적이 1억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A가 이제 갑이 지금 이제 소유자가 을이니까 을이 A에게 1억을 빌림으로써 1억을 빌려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 자,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1억을 변제하면 이 등기는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거죠. 말소가 되죠. 등기는 말소하지 않았지만 등기 자체는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변제를 하면 이제 소멸이 되는데, 자, 다시 이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하고 나서 다시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래서 후에, 변제 후에 다시 1억을 다시 이제 차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옛날에 여기 등기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쓸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금액도 같고 똑같으니까 이것을 해도 다른 사람한테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자, 2번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B가 여기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전세권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1번이 소멸이 됐을 때, 아까 빼먹었구나. 자, 아까 순위 확정 효력에 의해서 이제 1번 전환권이 소멸되면 이제는 2번 전세권자가 1번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순위 확정 효력에 의한 순위 승진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자, 소멸이 돼서 2번 전세권자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것을 써먹으면 이때는 뭐가 돼요? 전세권자를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인정 안 되는 거죠. 그럼 말을 만들어 보면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무효등기의 유용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당사자끼리니까 된다. 그 말이 나오겠죠. 자, 또 이제 무효등기 유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이 건물이 신축이 됐는데 이 건물이 이제 멸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살던 화재로 멸실이 되니까 싹 밀어버리고 전에 집이 마음에 들으니까 옛날 집하고 똑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지어서 옛날에 그 집하고 똑같이 그것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럴 때 이 등기를 그대로 전에 집에 있던 등기를 지금의 새 집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에서 공부한 적이 있죠. 새 집과 옛날 집은 전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사실적인 측면에서 다르죠. 뭐 사실의 등기는 어디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 등기의 유형은 뭐에 대해서만? 권리에 대해서만. 따라서 이러한 표제에 하는 신축의 등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 교과서로 정리를 하면, 자, 니은법. 자, 판례도 무효 등기 유용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없다라면 유효성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인정하지만 있으면 안 된다. 하지만 자,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그 말은 밑에서 세 번째 줄 표제부 등기. 사실에 관한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두 가지, 일단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론 내주시고, 이것은 권리에 관한 거니까 사실에 관한 표제부는 인정 안 된다. 자, 이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는 이제 출제 비중이 거의 낮고요. 우리가 기출문제 본 적이 거의 한 2회 정도,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개념 정도만 얼른 파악하고 갑시다. 그래서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등기사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사법소직에 127페이지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지원이 관할 구역 내 등기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뭐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자, 등기소의 관할. 자, 관할에서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안에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자, 근데 예외로서 그리고 소재지, 순천에 소재하는 지는 이제 순천 지방법원 지원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왕지동에 있는 등기소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자, 소재가 다른 지역에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는 몇 필지예요? 지역이 다른 지역에 토지가 있으면 필지가
우리가 주택법에서 맨날 공부한 거 있잖아. 이게 한 필지가 돼요? 쉽게 말하면, 자, 여기는 순천이고 여기는 광양이에요. 그 토지에 걸쳐 있는 토지가 있어요. 이 필지는 몇 필지야? 한 필지가 될 수 없죠.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분 부여직이 같아야 되죠. 지분 부여직은 뭐예요? 동이라는 개념, 리라는 개념이 돼야 되는데, 시가 다른데 어떻게 그 최종 단위 동, 리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각각 필지가 다르니까 다른데, 문제는 뭐가 있어? 자기 소유가 있으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집을,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건물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큰 창고를 짓는다든지 큰 공장을 지을 수는 있겠죠. 자기 토지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두 구역에 걸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둘 중에 어디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는 둘 다 관할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로 만든 거니까 만약에 관할의 등기소가 다르다면 그 관할의 등기소를 누가 위에서 정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기업법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 자 건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때는 관할하는 구역이 어디서 상급 법원의 장이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걸쳐졌는데 한쪽이 갑자기 재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사건이 커졌어요. 그렇다면 128페이지에 이제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자기 소재의 관할구역이 있어야 하는데 한쪽에 너무 사건이 많으니까 이 사건의 부분을 여기로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위임, 넘기는 건데 누가 넘기냐? 그게 중요하죠. 바로 대법원장. 자, 관할 위반의 등기는 당연히 1호로서 각하 사유가 되겠고요. 자, 이걸 쭉 넘어가서 자, 양가로 4번. 자, 등기 사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사변 등의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등기 사무를 멈춰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등기 사무를 정지할 수 있고 정기는 누가 한다? 대법원장이. 자, 그리고 이제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실제 등기를 기록하는 사람. 자, 근데 그 등기관은 다시 누가 지정한다? 128절 아래 있죠. 지방법원장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이 이제 누가 하는지, 대법원장이 하는지, 지방법원장이 하는지, 상급 법원장이 하는지 그것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별적으로 나올 건 아니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종합문제로 나오니까 누가 하는지 그것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넘어간 적이 있는데 제척이라는 거 하는 거 있죠. 그래서 129페이지 2번이 등기관의 업무 처리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내의 등기 사무를 남편이 그걸 처리해주면 약간의 공정성이 의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는 바로 이제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1번 자기 배우자 사촌인의 친척이 등기 신청일 때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자, 키워드는 이거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사람 사이에서도 바로 이제는 업무 처리의 제한을 받는다.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줄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등기소에 등기관이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없죠. 그러면 배우자를 위해서 등기를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2번.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다른 사람을 참여하는 거죠. 배우자 등이 아닌
2인 이상의 참여가 있으면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단독으로는 못하지만 두 사람 이상을 참여시켜서 그 사람의 참여하에서 한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인 이상을 참여시키고 그 참여하겠다는 참여 조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의 키워드는 배우자가 끝나는 관계에서도 아까 우리가 이제 두 문제가 나왔다는데 그 두 문제 중에 한 질문 하나의 답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있는 자 사이에서만 인정이 된다. 그 말이 되었죠. 답이었고 이제 배우자가 아닌 이제 제안을 받다 하더라도 이제 2인 이상을 참여하여 참여조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까 우리가 등기관의 책임 했죠. 공무원의 신고 특과비상법. 가로 고의 과실 그리고 이제 구상권은 고의 중과실에 있는 경우. 그래서 경과실이면 배상 책임이 있지만 구상권은 없다.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등기부. 아까 우리가 등기 처음 할 때 등기를 기록한 자료 또는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장부였지만 지금은 자료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 자, 1번, 2번은 의의니까 역설이니까 하고 이제 130페이지 3번. 자, 현재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이중으로 되어 있고 다시 건물 등기부에는 일반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로 나누고 있다. 근데 실무에서는 그냥 3종이라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확히 따지면 2종의 건물 등기부가 나눠지지만 그냥 실무에서는 그냥 토지, 일반, 집합으로 세 개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기부의 일부로 평가되는 광해 등기부에는 이제 그것과 관련된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등 매매 목록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등기부는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를 따라서 물적 편성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을 기준으로 하고 그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의 표시 그리고 물건의 소유자 그 소유권에 관한 것들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두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 집합 건물에 관해서 다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 그래서 아파트 전체의 한 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일단 한 개의 등기 기록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세분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2번 등기 기록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 표제 후 소유권에 관한 갑구, 소유권에 관한 을구. 자,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우리가 같이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일단 등기 기록의 양식. 그래서 토지 등기 기록은 토지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역시 가장 처음에 표시번호. 그래서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등기하게 된 원인, 기타 사항. 자, 건물 등기부에는 아까 본 것처럼 가장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건물 번호, 건물 내역란, 등기 원인, 기타 사항란. 자, 여러분들이 사는 집,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다 등기부 다 뗄 수 있으니까 굳이 시청까지 가지 않으셔도 다 뗄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 한 1,000원, 1,200원? 1,200원. 그러니까 그 정도 해서 자기 집 또는 아파트 같은 아파트라면 단독에 있는 친구 집, 또 단독이라면 친구에 있는 아파트 그런 거 하나씩 해서 살펴보시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표제부에는 표제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자 1번 표시. 자, 전2가 뭐라 그랬죠? 이 장부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에 있던 장부에 있었던 것을 가져왔다. 그래서 전에 있던 장부에 1번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2번을 1번으로 표시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전2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 권리에 등기할 때는 뭘 기록하라고 했어요? 접수번호가 다 있었죠.
그런데 여기 표제부에는 뭐가 없죠? 접수번호가 없죠. 그래서 자, 표제부에는 2번 접수 1990년 3월 5일 밑에다가 접수번호 X,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자, 소재지번은 우리가 말하는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소재지번, 행정구역까지 하고, 지목은 우리가 지적법에서 하는 그 토지의 용도, 그리고 그 토지의 일정 면적. 자, 등기 원인은 이제 뭐 있으면 적고 없으면 적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건물 등기부로 가면은 같이 표제부 사실에 관한 등기로서 표시번호, 접수 일자만 적고 접수번호는 적지 않고요. 소재지번, 건물번호. 건물번호는 따로 별도에 있을 때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번만 있을 때는 따로 건물번호를 적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재지번, 건물번호가 같이 나와야 돼요. 건물 내역, 이 건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이제 갑구, 을구. 자, 여러 번 말했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2번에 소유권 이전에서 거래 가액까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을구에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 저당권은 왜 설정했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인지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역시 민법에 공부하셨죠.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차이. 저당권은 일정 금액을 빌리는 것이고, 일단 근저당권은 당장은 그 돈 전체를 빌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거래 관계 속에서의 변동. 그래서 근저당권은 뭘 말한 거다? 앞으로 빌릴 최대의 상한액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구별하지 않고 그냥 저당권을 설명하는데, 이제 그래서 근저당권은 이제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600만 원? 나 88년도니까 600만 원. 그래서 600만 원을 지금 당장 빌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거래 관계에서 600만 원까지 이 건물로 담보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당연히 등기 권리자인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와 관련된 것. 그래서 채무자와 이제 권리자, 근저당권자를 표시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분 건물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전체에 대한 표제부하고 자기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하고, 그래서 표제부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단독주택은 표제부에 갑구, 을구지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동에 대한 표제부하고 자기 호에 대한 표제부, 두 가지의 표제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갑구, 을구는 똑같이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표제부, 아까 우리가 이제 대지권과 대지권 뜻의 등기를 공부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건물 등기부에는 무엇에 대한 것?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의 표지,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이 아파트의 범위가 미치는 토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전유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와 대지권의 표시가 있죠. 그래서 그 대지권이 그 얼마의 전체, 그래서 한 동 전체의 대지권에 그 각 호에 얼마가 대지권 비율이 미치는지. 자, 왜 대지권 비율이 필요하죠? 재산세 같은 세금. 재산세 물 때 이런 대지권 비율의 토지 부분도 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자, 뭐 이제 등기부의 보존관리, 옛날에 봤던 것, 그래서 등기부는 일단 폐쇄 등기부라 하더라도 영구히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히 보존하기 때문에 폐쇄 등기부라고 해도 폐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구히 보존하고, 자, 세 번째 줄 끝에 폐쇄 등기부, 등기부 부법, 등기부의 일부로 평가되는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도 이와 같다. 보죠. 영구히 보존입니다. 하지만 기타 장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만 이제 보존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영구히 보존하는 것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페이지 넘겨서요. 이제 그래서 좀 조심해 줄 거 이제 136페이지 도표의 미음법에서 자, 아까 등기 부과되면 영구히 보존하지만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자료들 이제 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음번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와 취하 정보 등은 기본적으로 5년간 보존 기간이 됩니다. 자, 차이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등기부의 공개. 자, 등기부의 공개는 자, 이제 137페이지 넘어가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부분 기초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락, 이를 증명하는 등기 사항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하지만 이건 뭐다? 등기 부와 관계된 것만 되는 것이고, 다만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그러니까 부속 서류는 방금 왼쪽에서 말했던 등기를 신청할 때 냈던 첨부 서류 같은 것들이 부속 서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속 서류에 대하여는 누구만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의뢰 등기가 추정력을 받으니까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할 때는 누가 주장을 해야 돼요? 갑이. 그러니까 이 갑은 이 을이 제출한 등기 서류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서 그 등기가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첨부 서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부는 누구나 우리도 마음대로 아까 1200원 내면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출한 첨부 서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첨부 서류는 뭐가 돼요? 매매 계약서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 매매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등기소에서 몇 년간 보관해요? 5년간 보관합니다. 이 등기 서류까지는 다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 서류는 누구는 볼 수 있어요? 을이 위조됐다라고 주장하는 갑에 의해서 이건 보여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만 등기의 부속 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열람, 자 여기서도 이제 발급은 안 되고 열람은 안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뭐 이제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니까.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앞으로 중요해지시는 중요한 139페이지 인터넷에 등기 등록 사항은 역시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뭐 10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걸 하고 있을 시간은 없고요. 자, 하나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똑같이 140페이지 제일 윗줄에 있는 거. 자, 이제는 여러분이 인터넷이 있다라면, 그 스마트폰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뭘 안 돼요? 상호는 법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검색을 제외하고, 자, 140페이지 제일 위에. 우리 1월달에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141페이지 위에 15조.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이제 순천시청에서 이제 어떤 뭐 공용수용에 관련된 어떤 장부를 보려고 이제 등기소에 가서 어디 등기소를 떼달라고 하면 그 아까 1200원에 대한 수료를 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국가는 국가를 위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인터넷에 의할 때는 국가인지 상인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5조 이하 인터넷에 등기 기록 열람 등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국가라 하더라도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보고요. 자, 이제
뭐 10분 안에 많은 걸 할 필요는 없고요. 자, 144페이지의 등기 절차를 좀 개관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4페이지에 크게 신청과 실행 절차와 다시 이의 신청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약간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자, 절차는 이게 절차에서 자, 접수, 조사, 기입, 교합을 네 가지가 등기 실행 절차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신청은 우리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요. 내가 신청을 하면 이제 등기소에서 그것을 접수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고 그래서 통과하면 그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기입한 후에 그것을 기입했다고 다시 이제 등기 필 정보를 이제 작성해서 넘겨주게 되겠죠. 자, 교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 그래서 자, 우리 도표의 제일 마지막 그래서 접수, 기입, 조사, 교합으로 이제 순서가 진행된다. 자, 그리고 이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아까 우리가 봤죠?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이거나 관공서의 촉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었죠? 자, 뭐 절차를 보기는 자,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과 법률의 규정.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요. 이제 147페이지. 자, 등기 신청은 당사자는 그러면 누구냐? 바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조심해 줄 것. 자, 등기법상 우리는 절차를 따지기 때문에 등기법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법의 개념으로서 이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라고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뒷페이지 보시면 자, 148페이지 도표 아래 가운데 보시면 2번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등기 권리자라는 말을 쓰지만 실체법의 민법과 절차법인 등기법에서는 약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 그래서 청구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은 자 3번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와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바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뭐 일치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자 148페이지 아래 도표에서 예외적 있죠. 자, 그러니까 자, 뭐 교과서에는 A, B가 되어 있는데요. A, B가 서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B가 너 왜 등기 안 넘겨주니? 빨리 나 등기 넘겨줘 라고 하고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니까 B가 등기 청구권자가 되죠. 그리고 B는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가불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을은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자기는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권리니까 바로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이게 보통 경우 등기 청구권자와 권리자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자, A가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자기는 등기 서류를 넘겨줬어요. 근데 B가 등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야, 너 빨리 등기해라 라고 A가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A가 B 보고 야, 등기 빨리 해 라고 등기, 여기 정확히 표현하면 등기를 받으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등기를 빨리 받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민법상으로는 등기를 청구하니까 이제는 A가 등기 청구권자가 되는 거죠. 등기를 빨리 인수하라고 이제 하면 청구권자가 되고, 하지만 여전히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받아요? B가 이익을 받으니까 여전히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자, 우리 절차법상에서는 결과만 놓고 따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로부터 이익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등기 권리자라고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자,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이제는 B는 소유자가 되면서 자기는 이익을 받죠. A는 뭐예요? 이전 등기가 되면 A는 소유권을 어떻게 되죠?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상으로 등기를 통해서 이익을 받으면 권리자, 불이익을 받으면 얘는 등기 의무자라고 하게 됩니다. 자, 민법상으로는 등기를 달라고 하는 것, 청구권을 가지고 인정하지만 민법과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등기 안 해주니까 B가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이러한 것도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도표 하나 외우실 필요 없죠. 우리가 조그만 상식이 있으면 그 등기를 통해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다 외우지 마시고 몇몇 가지. 자,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누가 이익이고 누가 불리해요? 저당권자가 이익이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소유자는 불이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자인 저당권 설정자 바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저당권을 통해서 이익을 받는 저당권자는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이전 청구 보존 등기에는 의무자가 없으니까 이제 혼자 단독 신청을 하게 되는 예외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관념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자, 그래서 이제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151페이지에서 1분밖에 안 남았네. 자, 공동 신청 예외라서 단독 신청이 되는 것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공동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 자체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아예 보존 등기처럼 의무자가 없어서 바로 공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허용됩니다. 왜 단독 신청이 허용되는지 의의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냥 152페이지 등기 신청인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원래 타이틀만 보고 정리합시다.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자, 정리하실 것. 자, 이행 판결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행 판결 아까 우리가 봤죠? 이제 A가 안 해주니까 B가 소송을 걸어서 A는 B에게 이행 판결을 하라. 그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가지고 A와 상관없이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죠? 형성 판결은 그 자체로 법률의 효력이 있고 그걸 통해서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지만 예외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으면 그 자체로 판결을 확정된 때로부터 인정이 되고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등기를 신청해서 판결은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건물을 건물을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위를 양도하라는 판결, 또 지분만을 양도한다. 자, 라고 하는 하해조서. 자, 지분에 대해서만은 등기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행 판결이 아닌 것들, 아까 확인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 중에서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니고서는 자, 그것 가지고 판결로 인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판결은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정리하실 것. 자, 하니까 노래도 안 들어가네. 자, 그리고 잠깐만 보면 157페이지 등기 신청을 할 때도 그 신청한 권리가 있고 등기 신청할 자격이 있어야 되겠고 그 자격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등기 신청권과
이제 민법상의 등기 청구권 역시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등기 신청 적격. 자, 우리 옛날에 공부한 적 있죠? 자연인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 자체로 존재를 인정받는 게 자연인이고, 법인은 말을 풀으면 법인은 뭐라고 했어요? 자연적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인정받는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법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은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때 이제 법인격 있는 단체, 법인격 없는 단체. 무슨 말이에요? 법인격 있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은 등기 등록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것을 법인격 있는 단체. 그리고 단체긴 한데 그런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면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이제 뭐 민법에서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재단은 재산에 돈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자연인 법인은 당연합니다. 왜? 법률에 의해서 법인격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또 이때의 법률은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도 당연하죠. 자, 하지만 이제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실체가 있다고 인정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159페이지에 있는 것들. 비법인 명의라 하더라도 인정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세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상의 조합과 특별법상의 조합은 구별이 하셔야 되겠죠. 자, 민법상의 조합은 뭐예요? 계약관이에요, 계약관. 계약 자체를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